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서 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 분열이 아닌 통합, 어둠이 아닌 빛에 관한 미국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특히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통령이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는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복귀, 인종차별 완화 목표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축하 전문을 보내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위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주 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바로 그 의사당에서 협력과 치유를 촉구했는데요. 새롭게 막을 연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기대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을 임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검찰의 기소 독점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했습니다. 1996년에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청원한 이후 25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입니다. 길고 긴 시간 수많은 사람의 염원이 들어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 노동자의 작업 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작년 추석 때 CJ 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직접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었죠. 과로사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었는데요. 추석이 지나 설이 다가오도록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 나오기를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쿠팡에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납품업체 노동자,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청소를 하던 노동자들인데요. 더 큰 문제는 산재 처리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수많은 사고와 질병은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자기 차로 쿠팡의 배달 업무를 하는 쿠팡플렉스, 쿠팡이츠 노동자들이 업무 중에 당한 사고는 파악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쿠팡의 대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보이는 하청회사 소속으로 쿠팡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외주와 하청 노동을 통해 뒤틀린 고용 구조 속에서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건 틀린 질문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고용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든 사장이 몇 명이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자, 일하는 방식과 작업량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위험을 만드는 자입니다. 따라서 쿠팡의 물류센터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쿠팡의 물건을 싣고 거리를 달리는 노동자들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쿠팡일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은 눈부신 IT 기술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조하고 있는 사회공헌 기업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쿠팡 플렉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그 유연성의 핵심은 언제든 채용하고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눈부신 IT 기술이라는 그림자 뒤에 오늘도 노동자들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 세력도 있고 저항 세력도 있지만 결국 옳은 게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기재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앞서 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해외 같은 경우에 피해 보상을 법제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지원 패키지를 짠다. 이러면서 사실상 정 총리의 견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했죠. 이에 정 총리는 개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입법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해외 법제화 사례가 없다고요? 아니 언제까지 해외 사례만 따라갈 건데요.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저항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개혁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 기대하기 힘든 법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